일간과 원령 두 번째 을목일간입니다. 을목일간 습을 좋아하죠. 습할 기운을 좋아합니다. 을목일간 이렇게 광명을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제 흔히 말하면 밝음을 좋아한다. 광명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습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부침성 있게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광명을 좋아한다. 이런 것은 이제 곧게 뻗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위적 이렇게 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을목일간 좋아하는 게 뭐야? 습, 부침성이 있고, 그리고 광명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타인에게 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을목인간이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부침성 있게 해야 되고 원활하게 해야 되며, 그리고 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을목인간은 스트레스, 좋게 말하면 사람들하고의 관계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목일간의 해용재요인데요. 병화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첫 번째 해용재요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 이렇습니다. 물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곧게 뻗어야 되니까 곧게 뻗다 이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곧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곧게 뻗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곧게 뻗어야 되니, 그리고 또 사회 참여를 원활하게 해야 되니, 이런 뜻입니다. 배우고 익힌 걸 가지고 사회 참여를 원활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를 원활하게 해야 되니 뜻이죠. 뭐 여러분들이 은유라고 해서 물상으로 은유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개화라고 있죠. 꽃을 피워야 되니 이런 뜻입니다. 물상적으로 을목이 병화를 보면 꽃을 핀다는 뜻인데, 그거를 인격화시키면 곧게 뻗어서 올곧게 상대를 대해서 참여율을 높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금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병화로 나를 바르게 세상에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에 따라서 이렇게 공도 세워서 실적을 올리려면 경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물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실이라고 해서 결실이 열렸다는 의미죠. 결실과 같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낮다. 사회적 참여에 대한 실적이 낮다. 그리고 공을 세우다. 이러한 뜻입니다. 즉 사회 참여에 대한 효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해용재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회 참여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환경에서 요구하는, 주변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에 처세가 바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른 처세 있죠. 그렇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요구하는 바른 처세를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바른 처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뭐 말하자면은 그리고 뭐 오해나 오차 등이 발생하지 않은 처세를 하려면 무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곧게 뻗어서 병화 사위 참여를 해야 된다.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경금, 이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기를 결과를 내고 결실을 거둔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바르게 처세를 해야 된다. 이러한 세상살이를 할 때, 이런 세상살이를 할 때 내가 지혜로워야 되죠.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좀 나쁜 표현을 합시다. 전략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귀식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뜻입니다. 즉 개수는 슬기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슬기롭다가 꾀라고 하는 말도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지혜롭다, 슬기롭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만 어떤 말을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좀 얄밉걸랑 얘가 꾀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얄밉지 않걸랑 지혜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디 하나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이거 전부 다 갖추면 뭐 하려고? 뭐 대장 하려고? 회장 하려고? 뭐 지구를 짊어지려고? 그냥 하나만 있어도 살고 둘만 있어도 살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번 병화, 2번 경금,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는 바른 처세, 무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개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수가 없으면 지혜롭지 못하니까 얼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짜증내고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토가 없으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강요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러한 것들을 이 속에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지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그러나 무엇이 지나치게 많으면, 하지만 만약에 많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게 문제입니다. 많으면 그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많으면 1번 을목이 많으면, 너무 을목이 많으면 그걸 뭐라고 말하자면 무성해서 엉키고 성켰다 이러한 뜻이요. 무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곱게 뻗지 못하고 덩쿨처럼 엉키고 성킨 거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직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시기 질투가 난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적응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 부적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 부적응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때는 뭘로 하냐면 신금으로 절지를 해서 잘라내야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부정을 하니까 물건 만지는 직종을 택하면 괜찮잖아요. 뭐 머리를 깎는다든가 뭐 이렇게 꽃을 자른다든가 뭐 이러한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결 방법은 신금으로 절지를 하게 되면은 의 분야, 의복 분야, 식 분야, 먹는 거 분야, 주 분야, 의식주 분야의 재능을 쌓는 것으로 전향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신금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더라? 이걸 병양용신?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용신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는데, 뭐 병양용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까지 걸 가지고 병양용신이라는 용어 쓰지 말고 너무나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동네 말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을목은 습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왜? 부침성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습이 지나칠 수 있죠. 바로 개수가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나치면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습이 지나치는데 이 개수가 다한 걸 말하는데 이거를 뭐냐면 과습 현상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습 현상이 무슨 일을 받게 하냐면 습이 지나치다 보니까 과습 현상에 의해서 을목이 똑바로 뻗지 못하고 웅크리게 됩니다. 곧게 뻗지 못하고 굽어지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뭐 이렇게 참여의 소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소극적이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소극적이다 그 뜻이죠. 흔히 이걸 비꼬아서 얘기하면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구나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계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과습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경금으로 탁한 기운은 과습하면 탁하잖아요. 탁한 기운을 제거해서 청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청탁의 논리입니다. 이게 청탁의 논리죠. 청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위적 부적응, 관계 부적응한 사람들을 컨설팅 해주는 상담자가 됩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부적응 컨설팅이라고 하죠. 뭐 직장을 구하는 사람한테 뭐 직장 구해주는 헤드헌터를 하거나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아가지고 울면서 쫓아오걸랑 그러지 마. 그래 차라리 이혼해 뭐 이런 걸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혼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래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병화가 지나친 거를 말합니다. 만약에 병화가 지나친다 이런 뜻이죠. 을목은 분명히 광명을 좋아하는데 날이 너무 밝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양명현상이라고도 하고 또한 뭐 염상현상이라고도 해서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염상, 불이 이렇게 모여있다는 뜻이죠. 염상현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을목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수가 지나서 습한다 그러면 알곡이 어떻게 되냐면 쭉정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병화가 지나쳐서 쓰면 알곡이 어찌냐면 깨져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쌀액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결과가 안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쭈그러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위적 요구에 부합되는 활동을 못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과중과로 있죠. 나 최하고는 내가 정말로 기 빠져서 못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설기라고 하죠. 기 빠져 못해. 이런 게 과중과로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임무 부적합입니다. 사위적 임무에 부적합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하죠.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더 이상 내가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너 진짜 더 이상 내가 못 맞추겠다. 이런 것들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뜻이잖아.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플러스 뭐래죠? 무트로 커튼 작용, 빛가림 작용이라고 하죠. 뭐 간세라고도 하고 뭐 우리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차양막 친 거 있지. 차양작용 이런 작용을 통해서 상황별 대처수를 좀 더 능수능란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걸 흔히 말하면 리스크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진부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리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습득할 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하신다고 하는데 어려워도 할 수 없습니다. 할 건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생수가 지나쳐 버리면 그럽니다. 을목이 뭐를 원해? 따뜻한 기운을 원하는데 금생수가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 6월에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춥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춥다 그래서 냉병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기가 들다, 냉병이 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혼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나 이렇게 가면 나 이렇게 하다가는 나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나 참여하기가 힘들어, 경쟁하기 힘들어, 경쟁하면 질 거야. 그래가지고 배우기만 30년 배우고 나가서 뭔가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금생수가 지나치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 검증 기피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때는 뭐로 해야 돼? 병화로 온난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를 온난하게 해줘야지만이 이렇게 사회적 검증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없으면 학원 30년, 병화가 있으면 즉시 출범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멋진 소설 써놓고 책 안 내는 사람들, 그렇죠? 많이 아는데 안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한량한 겁니다. 다섯 번째, 지지에 이런 글자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유, 술 이런 글자가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금기라고 해서 수렴지기가 많은 지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만났다 이렇게 신 겁니다. 열악한 환경 그럽니다. 열악한 환경이 남이 보기에는 열악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보기에는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열악한 환경을 만난 거죠. 이런 환경을 만난 것 같다 이러한 뜻입니다. 정말 마땅치 못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항상 여건 문제, 주변에 여건 문제 있죠. 그리고 뭐 남들은 에어컨 나오는 데서 근무하는데 나는 여름에 온풍기 나오는 데 근무하면 힘들잖아. 이러한 것들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뭔 말인지 알지? 예. 모든 일이 주변 환경 때문에 수렁으로 빠지는 그러한 느낌들 겪어봤나 모르겠네. 알죠? 그러한 환경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나를 반기지 않는 환경, 마치 처가살이 같은 환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은 안 먹어본 놈은 몰라 이런 환경 있잖아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 환경 등에 처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 환경을 이겨내서 그 환경을 내 거로 만들려면 신이 있는 사람은 진을 만나야 되고 유가 있는 사람은 살을 만나야 되고 술이 있는 사람은 인을 만나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마 매우면 다 알아듣겠죠? 그랬더니 신이 있는 사람은 진 말고 자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요거 만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을목일간의 희용제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걸리면 혹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죠? 누구나 일간이 원하는 오행은 지나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하면 모든 것은 없느니만 못하고 없는 것은 차진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명리학을 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에 만날 과제는 바로 춘절의 을목인데, 춘절 그러면 인묘진을 말하죠. 황광 선생은 춘절 그러면 자축 인묘를 얘기하더니 그거는 사시의 춘절이고요. 지금은 사계의 춘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일간이 목일간이죠. 목과 금일간을 춘절 그러면 인무진 그러고, 개수일간 그러면 동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해자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간이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시팔품으로 보는 내용하고 일간으로 한 내용은 엄연히 틀립니다. 왜 틀리냐고 대들고 싶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이거 하는 내가 답해 줄 테니까. 인묘진월을 의미를 합니다. 인묘진월의 기운은, 인묘진월은 기운이죠. 이거는 이제 한습에서 난습으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한습에서 난습으로, 땅에서 습이 점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라서 습도가 팽창 상승하더라. 이게 기운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죠. 개수에서 점점점 뭘로 가는 거야? 병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습에서 난습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기운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만물은 곱게 오르다가 넓게 퍼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곱게 오르다가 넓게 퍼진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이렇게 직립, 위로 곱게 오르다가 넓게 퍼진다, 산포그랍니다. 그렇죠? 개수는 오르는 걸 주관하지만 병화는 퍼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직립과 산포라고도 말하고, 직립 그러니까 원숭이 같은 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곱직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뭐라고 아무도 뭐라고 그렇지 않 말고 위로 올랐어 이렇게 말해도 되든지, 이렇게 오르다 그리고 퍼지다, 만물이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모양을 갖추어 가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동물은 그럽니다. 동물 그러잖아요. 동물이란 건 식물과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애벌레에서 성체로 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벌레 있죠. 애벌레에서 성체로 변하는 기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애벌레 이렇게 써야 되겠네. 애벌레 성체로 변하는 기관. 모기가 물속에서 장구 이렇게 장구를 치다가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왱왱왱 거리고 마이크를 틀어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꼬챙이로 막 찌르잖아. 이런 것들이 애벌레의 성체로 변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나무가 가지라는 날개를 달듯이 동물들도 날개를 달고 움직이더라. 이러한 의미가 바로 만물 동정입니다. 그러면 인묘절월에는 사람은 어떻게 해지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기운에 따라서 계획을 짜고, 기운에 따라서, 이 기운에 따라서 계획을 짜고, 만물에 따라서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운에 따라서 그렇구나, 만물에 따라서 그거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운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가 방법을 정하고 만물에 따라서 제 할 일을 하더라 이러한 뜻입니다. 방법과 할 일이 이 속에서 나타난 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무준의 책을 보면 아기를 낳는다, 그렇죠? 육류를 한다, 애들 학교를 잘 보낸다, 뭐 봄살이 농사에서 거름을 낸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할 일이 뭐냐면 기운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만물에 따라서 내 할 일이 뭔가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 명리학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거를 인격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춘절이라는 인묘진월의 해용 제요는 무엇인가? 을목이 춘절의 해용 제요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번 당연히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위로 올라가야죠. 그럼 밑에까지로 남을까? 나중에 떠주고. 그러니까 위로 밖으로 계속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가서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개수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렇잖아요. 올라가려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위 실력자가 된답니다. 올라가려면 상위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자질을 개발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를 바깥에 나가서 잘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별것도 아닙니다. 병화입니다. 병화가 있으면 상위 실력자가 뭘 하는겨? 상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활용하는 걸 말하고, 실력이라는 것은 거둬들이는 것, 실력을 닦는 거 말하죠. 내가 기본적으로 절대적 실력을 갖췄느냐, 상대적 능력. 그래서 능력은 항상 상대적 능력이고 실력은 항상 절대적 실력이다. 이런 생각에서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을목이 항상 어디에 나가 있어? 사위에 나가 있죠. 나가서 발휘를 하잖아요. 능력을 발휘하는데 남보다 못하면 하위자가 되고 남보다 위에 올라가면 상위자가 되고, 그렇죠? 쓸데없이 무성하면 버르장말이 없는 사람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상위 그룹에서, 상류사위 그룹에서, 상격 그룹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피라미드 구조의 상위 그룹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B급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경금이 있어야지만이 훗날,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면 기득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춘절의 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을목한테 첫 번째 해용은 병화였는데 왜 춘절에는 개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야, 배워야지 나가지. 그냥 배워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실력을 쌓아야지 그 다음에 나갈 거 아니냐고,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목은 저게 정상이긴 하지만 춘절에는 개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화, 그리고 나중 훗날을 생각해서 뭐를 가져야 돼? 경금이 있어야지 지배권을 갖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상생상극의 시작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수국과